전문직 시장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이제 세무사 시장도 예전과는 완전히 변했어요. 전에는 그냥 자격증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먹고 살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박 터지죠? 아니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그 어마어마한 경쟁률 뚫고 세무사가 됐는데 지금 요즘에 주변 세무사들 보면 거래처가 늘기는 계속 빠지고 막 진짜 권고사직 하는 데도 꽤 많이 있고요. 저는 세무사 지금 내가 2014년에 합격했으니까 한 12년 했는데 폐업했다는 얘기를 거의 못 들어봤는데 최근에 좀 들려요. 최근에 정말 세무사들 폐업도 하고 있고 이게 쉽지 않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게 뭐가 있냐면 지금만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 사회에서 잘 먹히는가라고 봤을 때 세무사의 능력은 어떤 정보의 독점, 그러니까 학습을 통해서 그 어려운 정보를 머릿속에 싹 집어넣어서 이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식의 독점이 뭔가 사회적 능력이 된 지는 저는 오래 안 됐다고 보거든요. 아주 먼 옛날 생각해보면 수렵시대 막 그 코끼리 잡고 다녀 막 해서 막 창 들고서 그때 제일 중요한 건 막 힘, 동체 능력, 막 달리기 속도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농업 사회로 가면서는 제 생각엔 끈기 같은 거 중요하지 않았을까? 막 모내기 하고 막 이렇게 막 호미질 하고 이러면서 끈기 있게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돈이 축적이 되니까, 그러니까 자본이 축적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상업적인 능력이 좀 중요했을 거고, 상업적인 능력은 그때부터 계속 중요하게 됐겠죠. 뭐 교환하는 능력이지 결국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산업 사회로 오면서 이제 굉장히 사회가 많이 복잡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엄청 복잡해지니까 법 규정도 엄청 복잡해. 그래서 변호사도 필요하고, 세금을 징수하려고 했더니 케이스가 너무 많아. 경제가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세무사도 필요하고, 또 어떤 투자라던가 이걸 위해서 투명성, 회사에 대한 투명성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회계사도 되게 중요하고, 이렇게 해서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전문직의 전성기가 열렸다고 보거든요. 저는 전문직의 전성기가 200년이 채 안 되지 않았을까라고 혼자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전혀 검증한 건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 언뜻 듣기로는 막 조선시대 이럴 때 전문직들은 그냥 양반이랑 그 밑에 그 약간 사이였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뭐 양반은 아니다. 양반보다 훨씬 밑에 있는 거였다. 그러면 그때는 정치적인 거 뭐 이런 게 훨씬 중요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온 시대는 전문직이 최고였던 시대잖아요. 저 공부할 때도 그때도 막 세무사 힘들다 죽는다 했지만 에이 그래도 전문직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2012년도에 공부해서 14년도에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세무사가 됐을 때 다 힘들다 하는데 뭐 좋았어요. 저는 뭐 먹고 살만 했고 급여도 괜찮았고 뭐 일도 재밌었고. 근데 한 12년쯤 지난 지금 2026년 한 작년? 재작년부터 야 장난 아닌데? 진짜 장난 아닌데? 특히 작년에 주변에 만나서 얘기해보면 세무사 시장 장난 아니다. 신고대리 시장 다 사라졌어요. 기장이 안 늘어요. 처가를 안 하면 거래처가 오질 않아요.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해주고 싶은 얘기가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새로 개업하는 세무사님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제 어떤 조언? 근데 가볍게 들으셔도 돼요. 왜냐면 제가 뭐 그렇게 엄청 대단한 세무사도 아니고 뭐 능력이 뛰어난 세무사도 아니고 막 거래처 막 수십 명씩 있는 대단한 세무사도 아니고 그냥 소소하게 잘 살고 있어요. 직원 6명 있고요. 6명 있고 그냥 저는 근데 자리는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대부분 세무사님들 목표가 막 모처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막 직원 뭐 50명씩 30명 50명씩 줄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세무사님들 후배 세무사님들 대화해 보면 대부분 그냥 적당히 직원 한 4-5명 수준에서 자리 잡는 걸 원하는 경우가 제일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내가 조언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너무 잘나지 않아서 좀 먹히는 조언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좀 마이크를 잡았어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앞으로의 시대는 어떻게 변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위치가 낮아졌을까요? 일단 왜 우리가 위치가 낮아졌는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정보의 독점을 통해서 전문직이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보의 독점이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뭔가 우리가 필요했지. 그래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뭐 노무사도 보면 사실 정부가 해줘야 되는 역할을 대신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세무서도 정부에서 사실 정부 부가세무구로 해서 다 세금 고지 때려버리면 깔끔한데 그게 안 되니까 이 납세 협력 비용을 좀 부담하더라도, 왜냐면 행정이 그게 안 되니까 행정 그 역량이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세금 신고에 대한 협력 비용을 국민한테 전가시키는 꼴이긴 하죠. 우리는 그 전가에 대한 비용을 먹고 사는 거고. 근데 이제 AI도 발전하고 어떤 기술이 발전을 하면 두 가지에서 문제가 생기죠. 첫 번째 문제는
법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규칙이 있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독점을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어떤 기술이 학습하기에는 가장 좋았던 거죠. 그러면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학습을 해서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뭐 옛날에 단순경 비율도 많았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없단 말이에요. 단순경 비율이라던가 뭐 아니면 그냥 내가 대충 가계부를 작성하고 있으면 얘를 이제 간편작물로 만들어주는 것들을 기술을 너무 쉽게 되는 거지.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그걸 해주려고 하고 3.라든가 막 기타 되게 발에 치이는 업체들 많잖아요. 그런 업체들이 접근이 너무 쉬우니까 그쪽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럼 누구 파이가 뺏겨요? 네, 세무사들 파이가 뺏기는 거죠. 두 번째, AI 기술. 여러분 일할 때 챗GPT나 제미나이 활용하세요? 저는 활용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걸로 뭘 개발하고 이게 아니고 거래처한테 질문이 들어오면 일단 제미나이를 한번 돌려놓고 딴 일 하다가 답변 오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맞는지 한번 쑥 봐요. 내가 빠뜨렸던 거 이런 것들 확인해서 제미나이한테 다시 물어보고 내용 정리한 다음에 거래처랑 통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 정도로 활용을 할 수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 저한테 그 해외에 베트남에 법인이 투자를 할 때 지분 투자를 할 건데 발생되는 세무 문제를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세무 문제는 별게 없어요.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뻔한 것들밖에 없어. 뭐 설명할 것도 별로 없어.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뭘 얘기했냐면 전 진짜 몰랐던 건데 제미나이 때문에 알게 됐던 건데 베트남에 있는 법인에 지분 투자를 할 때는 현지에서 뭔가도 작업을 해야 된다. 근데 현지엔 변호사가 있대 해준대. 그리고 우리가 보낼 때도 은행에다가 해외 투자 관련된 신고를 넣어야 된다. 근데 솔직히 이건 내 전문 분야가 아니다.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은행에 전화하셔가지고 이렇게 할 건데 어떤 걸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세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당연히 만족도가 높죠. 왜냐면 거래처는 세무사한테 전화할 때 세 번만 궁금해서 전화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제미나이 통해서 이렇게 전반적인 거를 답변 드릴 수가 있잖아요. 제가 뭐 활용 잘한다, 뭐 너 잘났다, 막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나도 이렇게 활용하는데 거래처에서는 활용 안 할까요? 세금이 궁금해. 세무사 씨 전화 안 돼. 저도 전화 잘 못 받거든요. 그럼 제미나이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근데 답변 해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거 답변 맨날 오류투성이고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 70%는 맞아. 70% 맞으면 30% 틀려도 어차피 세무사한테 검증 받으면 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야 30% 틀린 건 생생낼 수 있지만 거래처 입장에서는 중요한 건 70%가 맞았고 대략적인 방향성이 맞았다는 거예요. 얘네도 AI를 활용을 한다고. 에이 그래도 뭐 내가 보니까 이거 우리 대처하려면 한참 남았던데요. 완전한 대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대략적으로 활용을 통해서 우리의 입지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반 이제 거래처에서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다 보면 챗GPT가 언제 나왔죠? 불과 3년 전 넘었어요. 3년 만에 지금 완전히 그 퀄리티가 낮았는데 로우 퀄리티에서 이 정도 하이 퀄리티까지 왔단 말이야. 금방 올라가겠지. 얘네가 이걸 활용하는 능력을 계속해서 붙이다 보면 세무사 없어도 되겠는데 라던가 혹은 세무사님이 해주신 게 얼마나 되지? 약간 이런 의문점이 좀 들 수 있죠. 그렇다고 저희의 역할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역할을 하겠지만 파이가 줄어든다. 수요가 줄어든다. 공급은 계속 늘어나는데 수요는 줄어든다. 수요가 AI 기술을 활용해서 계속 줄어들게 되고 그 수요가 이제 빅테크 기업으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상대하는 수요가 줄어들고 세무사는 계속 합격하고 회계사 시장 안 좋은 거 아시죠? 회계사들도 세무사 시장 엄청 많이 넘어와요.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박 터지는 싸움이다 지금. 박 터지는 싸움이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세무사님 아는데 개업하고 힘든 거 아는데 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만 해요? 라고 좀 물으실까 봐. 현실이 긍정적이진 않죠. 전체 파이가 줄어드니까.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진짜 해낼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제 생각, 주관적 생각. 틀렸을 수 있어.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에이 뻔한 얘기 하시네.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뻔한 얘기 하시네. 아유 내가 저연차인데 언제 스페셜리스트 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연차가 낮기 때문에 가능해요. 오히려 이제 막 개업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저 같은 놈은 이제 직원도 6명 있고 거래처도 이제 어쨌든 몇백 개, 2, 300개 되니까 이거를 내가 관리하고 피드백하면서 새로운 뭔가를 한다? 와 진짜 힘들어. 진짜 힘들어.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맨날 헉헉대면서 한단 말이에요. 솔직히 저는 애도 봐야 되고 육아도 시간 많이 쓰거든요. 제가 10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해요. 그 안에 뭐 내 거 거래처 관리하면 끝나. 그러니까 저는 뭐 영업이나 외부 활동하기 진짜 어렵고 그냥 소개로 통해서만 계약한단 말이에요. 아무튼 잠깐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었고 여러분이 저연차가 왜 유리하냐면 지금 헤딩에서 뭐하 나는 막 파고들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된다니까. 나는 개업하고 나서 솔직히 제일 좀 마음이 속상한 게 사람들이 열심히 해도 안 돼요라고 했는데 10시에 출근해. 그리고 와서 그냥 뭐 그냥 끄적끄적하고 막 전화 받고 이러다가 저녁 먹고 이제 어디 가서 술자리에 술 먹고 퇴근하고 약간 이런 일상을 보내. 근데 열심히 하는데 안 된다라고 하면 열심히 안 했는데 이런 오해할 수 있는데 열심히 안 한 거예요. 열심히 안 한 거예요. 아니 누가 봐도 열심히 안 한 거예요. 10시에 출근해서 그럼 내가 뭘 해요?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되게 열심히 알아보고 내가 뭘 할지 계속 찾아봐야 되는 거지. 제가 2019년도 9월인가 개업했는데 2019년 말에 뭐 터졌어요. 뭐가 터졌냐면 세무조사건이 하나 터져서 그때 수수료 꽤 괜찮이 받았고, 근데 그 조사건이 제가 능력이 뛰어나서 받은 게 아니고 제가 네이버 지식인을 엄청 했거든요. 근데 지식인에서 그냥 얻어 걸린 거야. 운이 좋았다고요? 맞아요. 운이 좋았어요. 근데 운이 대부분은 대수의 법칙을 따라요. 막 이것저것 하다 보면 일정 확률로 그게 평균적으로 되는 게 있어. 운이 진짜 정말 나쁘지 않으면. 그리고 2020년 19년 말인가 그때 유튜브 촬영을 했는데 그게 그냥 유튜버가 우리 세무사님 진짜 훌륭하시네. 나랑 촬영 한번 해보실래요? 라고 한 게 아니고 제가 내가 뭔가 해보고 싶어. 글도 쓰고 뭔가 해보고 싶은데 난 이런 경험이 있는데 어떤 이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누구한테 하지라고 해서 제가 몇 날 며칠 검색을 해서 찾아봤어. 그래서 직업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걸 들었는데 괜찮아. 세무사가 없어. 그래서 그분한테 장문의 메일을 보내서 진짜 엄청 장문의 메일을 썼어요. 나 이런 주제를 하고 싶고 이런 걸 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떠들 게 아니고 나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촬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구 절절하게 썼어. 그 유튜버가 이제 연락이 와서 저랑 했죠. 근데 그 유튜버가 무슨 말을 했냐면 그때가 19년인데 이미 세무사 2명이랑 촬영을 했대요. 촬영을 했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서 이건 아웃했다. 그리고 자기한테 촬영해달라고 한 세무사가 10명 된다 그랬어.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돈도 몇백 준다고 했대 그때.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제 글을 읽고 되게 진정성 있어서 왔다. 촬영하는데 재미없으면 이게 안 올라갈 수도 있다. 라고 해서 촬영했는데 그게 이제 좀 터진 거죠. 근데 운이 좋았지. 왜냐면 제가 뭐 입 터는 거랑 뭐가 잘 맞았으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니고 막 밤 9시 10시까지 맨날 막 찾아보고 뭐 메일 보내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전제 조건인 것 같아요.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전 제가 했던 방식이 손준호 정말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했어. 대단해. 이게 아니고 자리 잡으려면 이 정도는 원래 해야 되지 않나? 나도 이 정도는 했는데 저도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일단 그게 베이스가 돼야지 그 다음에 할 말이 의미가 있어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현재 시대가 AI로 많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된다. 한 분야를 파고드는 거야. 가령 전자상거래업을 내가 스페셜리스트 할 거면 외부에 보면 막 자기 전자상거래업 전문 세무사입니다. 막 책도 쓰고 막 이러잖아요. 막 음식점 전문 세무사입니다. 전문이 아니야. 뭐가 아는 게 별로 없어 생각보다. 제가 생각하는 전문은 세법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생태계 자체를 알아야 돼. 내가 전자상거래업 전문가를 하려면 전자상거래업을 할 때 처음에 뭐 만들 때 그러니까 창업감면이라던가 뭐 간이거세자 만드는 거라던가 뭐 통합공영 세액공제 너무 당연한 거고 전자신고 세액공제 너무 당연한 거고 그리고 뭐 매출 잡는 거 환불되는 거 너무 당연한 거. 당연한 얘기가 무슨 전문이야. 당연한 건데 얘는 제너럴한 거지. 스페셜로 가려면 그거보다 세부적으로 가야 돼요. 쿠팡에서 해보려고 하면 대표님 쿠팡에서 하실 거예요. 근데 쿠팡이 정산 주기가 조금 오래 걸리는데 지금같이 저마진으로 우리가 박리담에 많이 팔 거잖아요. 그럼 현금 흐름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현금 흐름에 대한 대비는 좀 준비된 게 혹시 있으세요? 이런 게 나와줘야지. 전 전문 아니에요. 참고로 저는 그냥 어깨너머로 배운 거지. 그런 게 나와줘야지. 어떤 플랫폼을 할 때는 수수료는 얼마고 타겟층이 어떻게 되고 뭘 할 때는 뭘 하는 게 좋고 막 이런 류의 것들이 뭔가 다 나와줘야 된다니까. 제 아는 이제 그 후배 세무사 중에서 저랑 이런 얘기 하다가 스페셜리스트로 가장 성공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병영 개원하고 이럴 때 입지 분석 다 해줘요. 다 해줘.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야지. 왜냐면 니즈를 충족해야지. 우리가 지금 나는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전문직입니다. 이게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 사업을 해야 된다니까. 대표님 뭐가 궁금하세요? 제가 이 세법은 전문가니까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라고 답이 나가야지 얘가 만족을 할 거 아니에요. 난 제일 답답한 것 중 하나가 세무사 뭐 하면서 맨날 너무 쪽만 물어보고 야 그거 왜 우리 영역이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래처가 궁금해하고 니즈가 있으면 우리가 해결을 해줘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근로기준만 물어보면 잘 몰라. 노무사한테 물어봤는데 당연히 얘기해야지. 당연히 노무사 추천도 해주고.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방향성 갖고 있고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러한 문제는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험상 이런 것 때문에 클레임 많이 오더라고.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만족을 시켜야 된다니까. 그 분야에 있어서. 병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사노무 쪽에 궁금한 게 많으니까 걔네는 세금보다 이걸 더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해줘야 될 거고 또 걔네는 세금을 미리 하는 걸 원하니까 10월달 정도에 계속 가결산 보고로 가야 될 거고 전자상거래업이나 이런 거 할 때에는 당연히 창업감면을 할 수 있고 동업을 통해서 간이를 쪼갤 수 있는 거 미리 해줘야 되는데 그 외적으로 수입을 해올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외 수출할 때 영세율 이런 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던가 광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형은 어떻게 될지,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는 유형인지 그게 아니면은 어디 뭐 플랫폼을 타고 들어가서 뭘 하는 건지 아니면 원가를 통해서 박리담회를 하는 건지 뭔가 있을 거 아니야. 공부를 해야지. 그 공부를 어떻게 하냐고요? 계속 인터넷 찾아봐. 지네들끼리 맨날 대화하면서 뭐 얘기한단 말이야. 그리고 물어봐. 내 거래처일 거면 물어봐. 어떤지 계속 물어봐. 정보를 얻어.
그렇게 해서 내가 그 분야의 어떤 스페셜리스트가 되면 거기서 계속 소개가 와요. 저는 솔직히 이제 처음에 개업했을 때 저는 거래 좀 빨리 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초창기에 뭔가 스페셜리스트 할 여력이 없긴 했어. 왜냐면 내부 시스템이 안 만들어졌는데 직원 채용하고 뭘 하다 보니까 시스템 만드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다 썼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스페셜리스트 티가 나는 거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상담할 때, 이거 옛날 사람 이렇게 하나죠. 요즘은 이렇게 한다는데, 저는 상담할 때 경영적인 걸 같이 해요. 제가 이제 진화 생물학 좋아하고 심리학 좋아하고 어떤 경영학적인 것도 꽤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거래처에 대해서 현재 이 정도 규모일 때 어떻게 좀 하면 괜찮을지 제 의견을 얘기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거 연락 많이 와요. 직원 뽑았을 때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우리의 산업군은, 우리 회사에서는 여성 직원분이 조금 더 맞을까요? 남성 직원분이 좀 더 맞을까요? 차별이 아니고 각자의 좀 어떤 다를 수 있는 부분에서 설명을 해주죠. 어떤 게 더 유리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좀 특징이 있고, 막 남성분들은 이런 게 좀 있고, 이런 거 얘기를 해줘. 그래서 거기도 이제 여성 직원 세팅해서 거기 가거든요. 뭐 아무튼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내 팀장급에 있는 직원이 나한테 되게 막 약간 선을 넘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좋게 얘기해서라고 할 때 저 한마디 해요. 대표님, 좋게 얘기하면 전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기분 나쁘지 않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심리학적 지식, 진화생물학적 지식, 그 다음에 경영학적 지식을 이렇게 덧붙여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스페셜리스트는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크면 뭐가 좋냐면 영업을 할 필요가 없어. 소개가 계속 와, 진짜. 소개가 오는데 어차피 잘 못 받아. 왜냐면 이 상담을 하고 막 이걸 하다 보면 저도 되게 시간이 타이트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또 내가 죄송한데 지금은 못 받아요라고 해서 기다리는 걸 또 되게 크게 생각해요. 야, 여기 세무사는, 야, 내가 여기 6개월 기다렸다 했잖아. 이런 걸 자랑한다니까, 주변에. 야, 지금 여력 있대. 야, 신인님 채용해서 지금 된대. 야, 지금 너 빨리 가. 라고 소개를 해서 와. 그럼 전화할 때 되게 편해요. 어차피 소개해서 나에서 이미 이렇게 마음이 들어서 온단 말이야. 근데 스페셜리스트가 이걸 하기가 저보다 훨씬 좋아요. 게다가 스페셜리스트의 가장 큰 장점은 소개를 해서 크는 것도 크는 건데, 그 특정부에서 우리가 이제 진입장벽이 계속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세무사랑 경쟁이 안 돼. 진입장벽이 쭉 올라오니까. 그러면 단가를 조금 높여도 괜찮다. 단가를 높여도 괜찮지, 그렇게 되면. 내가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니까. 맨날 이거 안 그러잖아요. 그럼 맨날 단가 싸움 가야 되고, 생각해봐. 뭐 음식점 하나 계약하러 가. 근데 뭐 기장님 똑같이 10만 원씩 할 거야. 근데 이제 제가 어쨌든 연차가 좀 있으니까 뭐 신입 세무사가 가. 상담을 해. 그럼 누구한테 오겠어요? 제가 잘난 게 아니고 높은 확률로 저한테 오겠지. 왜? 경험 있고 경력 있고 어쨌든 말빨이 있을 거 아니야. 뭐 한 게 많으니까. 그럼 당연히 저한테 오겠지. 그럼 이제 신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새로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세무사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걸 단가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 이러면 피 말리는 거야. 이렇게 시작하면 맨날 막 6만 원, 5만 원짜리 발에 치고 막 헤드 급여 줄 돈도 없고 기장료 맨날 마이너스 나고 조정료 하면 마이너스 통장 갖고 남은 거 일부 갖다 주고, 야, 세무사 얻기 힘드네.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거야. 그러면 박리담회를 치려고 직원 한 명 나고 거래처 80개 주고 직원 너무 힘들다고 나가고,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라니까요. 결국 완전 저가 싸움을 하게 되면 이거는 진짜 여러분이 사업적인 능력이 있지 않으면 진짜 어려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현재 새로 개업하는 세무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영업성이 정말 뛰어나고 사업적 능력이 정말 뛰어나고 자본력이 뛰어난 거 말고, 저랑 비슷한 거,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그냥 발에 치이는 정도의 능력치 있잖아요. 평균 능력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스페셜리스트로 가야 된다. 한 분야를 좀 파야 된다. 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거예요. 근데 어렵지만 살아나갈 방법은 좀 있어요. 대부분이 스페셜리스트로 안 하려고 하고, 왜냐면 새로 공부하는 게 싫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서로 기존에 자리 잡은 기득권층에서도 어떤 새로운 기술을 빌려다 쓴다던가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던가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관성이 있어서. 그러면 오히려 지금처럼 불확실하게 시대가 변할 때는 거기서 내려오는 거래처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좀 개업했을 때 지금부터 바로 저가 거래처를 늘리는 그런 작업도 중요하지. 물론 중요하긴 하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그거보다 내가 어느 분야에서 스페셜리스트를 할까? 이런 걸 조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저리 떠들었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